안녕하세요. 플러터 공식 도큐멘테이션 함께 읽기 강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플러터 기초 강좌는요, 도큐멘테이션을 따라 읽으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제가 간단히 이런 도큐멘테이션을 읽는 팁이나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전수해 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Get Started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인스톨, 설치 같은 경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구동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께서는 윈도우즈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들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맥 OS를 가지고 계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탭에 들어오셔서 차례대로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세 번째 탭을 보고 따라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인스톨 과정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의 문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플러터 닥터도 여기서 실행해보라 하면 꼭 실행해봐 주시고, 뭔가 내 컴퓨터의 구동 환경과 다른 게 보인다 거나 하실 때는 한번 꼼꼼히 이 라인들을 읽어봐 주셔서 이렇게 설치 과정에 큰 문제가 없게끔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설치 과정에서 환경 설정이 잘 안 될 경우에 추후에 에러를 잡거나 하면 너무 어렵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설치하실 때 이 모든 과정들을 꼼꼼히 잘 읽어주시고 따라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실습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세팅을 잘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신 후에는 그 코드를 다룰 수 있는 아이디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아이디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요. 앞으로 제가 예시를 들거나 여러 가지 실습을 하거나 시연을 해나갈 때에 주로 사용될 구동 환경이, 또 설명드릴 구동 환경이 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추천을 드린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미 인텔리제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있던 분들께는 특별히 새로 깔아라 라고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플러터와 다트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스타트 해주시고 실행시켜 주시고 Preference Plugins에 들어가시거나 File Settings Plugins 탭에 들어가셔서 이제 플러터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중에 다트 플러그인도 설치하시겠냐고 뭔가 창이 뜨면 그때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창이 뜨면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테스트 드라이브 이 경우에는 잠시 후에 진행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진행할 실습에서는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저희 플러터 앱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저희가 오늘 실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될 결과물은 우측과 같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쭉쭉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 작은 마우스를 보시면 뭔가 스크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상단의 타이틀을 읽어보시면 스타트업 네임 제너레이터 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신생 회사의 이름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이름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점은 이 도큐멘테이션 자체가 어떤 코딩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코딩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어쩌면 이 내용이 조금은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다른 언어들에 대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따라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위에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히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단락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요. 이제 하단에 저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정리된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웹 세 가지 구동 환경에서 모두 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어떤 플러터 앱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플러터 앱의 기본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방법. 패키지에 사용하는 이유는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 이외에 어떤 확장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패키지를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빠른 개발 주기를 위한 핫리로드라는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핫리로드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stateful widget이라는 것의 구현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플러터에는 stateful widget과 stateless widget이라는 서로 다른 상태 관리 위젯이 있어요. 이 위젯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오늘은 구현에 대한 방법론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infinite, 무한하고 느리게 생성되는 리스트를 어떻게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요.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을 추가하고요. 테마도 바꿔보고 내비게이팅도 한번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건요. 플러터 SDK와 에디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가장 추천드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나 인텔리제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iOS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맥북 사용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로 세팅하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밖에 아마 구현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적혀 있듯이 실제 기기에 연결하셔서 구동해 보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Get Started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스타트업 플러터 앱을 제작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간단하고 템플릿화되어 있는 앱을 제작해 보래요. 어떻게? 이 지시에 따라서. 이 지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슬쩍 넘어왔던 3번 항목에 해당하는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도 한번 지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새 플러터 앱을 만들고 또 실행하고 앱을 바꾸고 난 후에 바로 핫 리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뭘 배울 거냐 라고 해서 읽어본 파트 속에 핫 리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시점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 환경으로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관련 설명을 조금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회색 박스에 들어있는 웹 관련 질문, 웹 관련 코멘트는 슬쩍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앱 개발이 목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어떻게 기본 셋을 빌드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IDE를 열고, 우리는 IDE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되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 Start a New Flutter Project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유형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플러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에서도 Start a New Android Project와 헷갈리시면 안 되고 Start a New Flutter Project를 정확히 눌러주셔야 된다. 그 다음 플러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다, 플러그인을 만들 거다라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왼쪽 상단에 첫 번째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그 플러터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플러터 SDK의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약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 SDK 로케이션이 정확히 잡혀야만 어차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my앱이라고 입력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와 같은 이름으로 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니쉬를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설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을 생성하실 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회사 도메인을 역순으로 묶고 있다고 해요. 그쵸? 거기 보시면 생성하는 글자 중에 com.example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앱을 정식으로 출시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정식 도메인을 입력해 주셔서 유니크한 키를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인 상태로 놔둬주셔도 좋아요. 자, 이 초록색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당신이 받게 될 코드 안에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디렉토리 안에 main.dat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각 코드 블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맨 위에 있는 주석을 참고하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메인 파일을 열면 초록 색깔로 주석이 많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 주석들을 읽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앱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딱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나 똑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마를 다크로 설정하셨거나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어둡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타겟 셀렉터와 config 셀렉터, 그리고 run 버튼, 디버그 버튼, run with coverage 버튼, 죄송해요. 네 번째는 hot reload 버튼, 여기가 우리의 오늘 키포인트겠죠. 그 다음 attach 버튼, stop 버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로 사용하실 버튼은 거의 run, hot reload, stop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의 러닝 타겟을 결정한 타겟 셀렉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 다른 버튼들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run 버튼을 통해서 처음 이 다운받아진 앱을 빌드하시게 되면요. 다운받아졌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생성하신 여러분의 앱을 이제 run 하시게 되면요. 아마 이런 화면이 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플러터를 run 하실 때 단순히 이 버튼만이 아니라 터미널에 경로에 들어가셔서 플러터 run이라고 직접 입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핫 리로드의 특장점을 한번 짚어보고 가게 될 텐데요. 플러터 도큐멘테이션에서는 핫 리로드의 엄청난 성능을 체험해 보기 위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하나를 바꿔봐라 라고, 코드 내에 어떤 한 부분을 바꿔봐라 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여러분 코드 보시면 제가 코드를 현재 읽을 수는 없지만 코드를 펼쳐보시면 스트링 문자열 중에 You have pushed the button this many times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pushed를 clicked라는 문자열로 한번 바꿔봐 주시고,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나와 있죠. Do not stop your app. Let your app run. 이 말이 뭐냐면요. 스탑하고 런 하지 말고요. 아이고, 제가 스크롤을 마구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바꾸신 후에 여러분이 바꾸신 상태를 그대로 그냥 저장만 하시고 커맨드 S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만 해주시고, 그 다음 사실 저장만 해주셔도, 그런 커맨드 S 키를 통해 전체 저장만 해주셔도 바로 여기에 있는 You have pushed the button in this many times가 You have clicked the button this many times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Save All을 단축키로 실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측 상단에 있던 아까 그 번개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앱이 재실행되지 않고도 딱 이 부분만 바뀌어서 빌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플러터가 혁신적으로 저희 코드를 빌드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스텝 다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진행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정식 스텝 1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